자, 제가 학교 선택 기준이 가장 키포인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학교, 이제 말레이시아 국제학교를 보내기로 마음 먹으신 분도 있고, 아니면 말레이시아 한번 보내볼까, 알아볼까 라는 단계에 머무신 분도 계실 텐데, 말레이시아 국제학교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기준을 세우셔야 돼요. 네. 기준 없이 이 학교 괜찮대, 인터넷에 뭐 이 학교 요즘 뜬대, 그렇게 하셨다가는 우리 자녀에게 맞는 학교를 선택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지기도 하고, 막상 나중에 말레이시아 가서 그 학교 보내보면은 내가 찾는 학교가 아닌데 라고 하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학교를 보낼 때, 이건 말레이시아 뿐만 아니에요. 전 세계 모든 유학을 갈 때 학교 선택 기준을 세우는 게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학비, 예산 세우기. 예산은 가정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어느 집이 3천만 원 보낸다고 해서 제가 3천만 원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은 첫 번째로 세우셔야 돼요. 네, 예산을, 그래서 1년에 이 정도 금액은 가능하겠다 라는 예산을 먼저 세우시고, 그 금액 넘는 거는 아예 보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이게 물건 살 때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걸 사러 갔는데 이거 살 바에는 조금 더 투자해서 이거 살까? 계속 그렇게 되다 보면은 한도 끝도 없이 높아지잖아요. 그쵸?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이왕 큰맘 먹고 우리 아이 유학 보내는데 좀만 더 해서 이거 할까? 이거 할까 하다 보면은 하를 보시는 분들이 갑자기 상을 보게 계세요. 네, 그런 경우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먼저 세우시고 그 예산 범위 안에 들어가는 학교만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입학 조건. 입학 조건이라는 것은 어떤 학교는 비자를 안 내주는 학교도 있어요. 그런 학교는 보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대부분의 한국 학생은 영어를 원어민처럼 잘 하지 못하겠죠. 그렇죠? 그럼 영어 보충반이 있는 학교를 가야 될 거고, 그래서 이런 자세한 입학 조건들을 좀 따져보셔야 돼요. 학교 TO가 있는지도 보셔야 되고, 한인 학생, 여기서 나오겠지만 내가 한인 학생이 좀 없는 학교를 보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인 학생이 좀 없는 학교를 살펴보셔야겠고요. 우리 아이는 가자마자 한인 학생이 너무 없으면 좀 외롭고 적응 못할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국 학생 비율이 어느 정도 있는 학교를 보내실 거고요. 그렇죠? 자, 여기서 한국 학생의 비율이 여기 학교 선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긴 해요. 중요한 것이긴 한데, 아이러니한 조건을 가져오신 분들이 좀 가끔 계세요. 아이러니한 조건이라는 거는 저 한인 학생 없는 학교 좀 찾고 있어요. 그런데 한인타운에 거주할래요. 이게 말이 될까요? 안 되겠죠. 네. 그래서 한인 학생이 많다는 뜻은 한인타운이 위치한다는 뜻이고, 엄마가 한인타운에, 아빠가 한인타운에 거주한다는 뜻은 한인 학생이 많은 학교를 보낼 수밖에 없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충돌하는 거죠. 그래서 조건들을 세울 때 서로 상충하는 게 없는지 봐야 돼요. 상충하는 형태가 또 있어요. 나는 싼 학교 보낼래요. 근데 원어민 교사 많은데 찾고 있어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원어민 교사 비율이 높다는 거는 학비가 높다는 거죠. 입학 조건. 저는 아무나 들어가는 학교 싫어요. 조금 까다롭게 보는 거 좋아요. 보는 학교를 좀 가고 싶어요. 그래, 영어 잘하세요? 여쭤보면 아니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소개를 해드릴까요? 그쵸? 그래서 입학 조건을 세울 때, 여러 조건을 세울 때 상충되는 게 있는지도 보시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또 하나, 유학 형태. 유학 형태가 학생만 간다고 했을 땐 기숙사 학교를 보내야 될 거고, 우리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가는 형태로 갔을 때는 그래도 어머님의 생활이 좀 어느 정도 되는 학교를 보내야겠죠. 근데 가족이 다 같이 간다, 아버님까지 간다, 그러면은 조금 외곽이더라도 가족이 살기에 좀 편안한 지역으로 가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유학 형태에 따라서 학교가 달라질 거예요. 자, 주거지역. 주거지역 굉장히 많이 여쭤보더라고요. 그래서 몽키아라라든가 뭐 수방, 뭐 조호바루, 뭐 페낭, 여러 군데 지역이 있는데, 자, 주거지역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보호자가 같이 가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어쨌든 거주하기 편하고 심리적으로 안정이 돼야 아이들을 잘 케어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주거지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거지를 먼저 선택해버리는 경우에는 학교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주거지역도 조건으로 두시되, 난 이런 스타일 아니면 이런 형태의 주거지역이 조금 우선적으로 둘 거야 정도로 두시는 거지, 도시를 쫙 찍어버리는 순간 학교 선택하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커리큘럼에 대해서 또 많이 여쭤보세요. 미국, 호주, 영국, 캐나다, IB 커리큘럼 다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5가지가. 그런데 인터넷 찾아보다가 IB가 좋대라는 거에 꽂히셔서 저는 IB만 보낼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그런데 우리 초등학교 저학년이 대부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뭐 많아봤자 4, 5학년이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이 학생들은 사실 캐나다 가도 되고 영국 가도 되고 IB 가도 되고 거의 비슷해요.
어릴 때는 그렇게 커리큘럼 차이가 크지가 않습니다. 근데 커리큘럼 차이가 커지는 데가 중학교 이상 되면은 그때는 입시에 점점 다가오는 나이잖아요. 그럼 입시 방법, 평가 방법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커리큘럼별로. 그래서 어릴 때는 커리큘럼 차이가 크지 않다. 그래서 어린 학생들은 커리큘럼을 너무 따지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중학교 이상 되면은 초등학교 6학년 이상 되면은 커리큘럼도 어느 정도 살펴보셔서 비교해 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국제학교 선택에 있어서 좀 이어서 연장선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세우기가 먼저입니다. 제가 계속 돈 얘기만 해서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유학은 비용이랑 연관될 수밖에 없어요. 네. 1년만 딱 가고 말 거다 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잖아요.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산은 오버가 되면은 안 되고 처음부터 부부 간에 잘 상의하셔서 예산을 먼저 세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예산의 7, 80% 학비라고 제가 적어놨잖아요. 네. 예산의 7, 80%라고 적어놓은 이유가 저는 1년에 5천만 원 정도까지 쓸 수 있습니다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럼 그런 분들은 주거비로 얼마 쓸 건지, 여기서 학교에 들어가는 비용을 얼마 쓸 건지를 계산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에는 한 1,500만 원 쓸 수 있어요 라고 하신 분들은 학비를 1,500짜리를 선택했다. 그러면 학교 뭐 급식비, 방과활동비, 영어 보충반비,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다 합하면 거의 2천만 원 다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학비에 예산의 7, 80%를 학비로 설정하셔야 학교에 들어가는 비용을 조금 예산 넘어가지 않게 맞춰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유행 따라가지 말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상담할 때 어느 집이 어느 학교 보냈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니까 인터넷에 보니까 이 학교 요즘 많이 뜨던데요. 제발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학교가요, 그 학생한테 맞을 수 있지만 우리 자녀한테 맞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뜨는 학교라는 건 사실상 있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2022년, 2023년들은 A 학교에 많이 몰렸다가 A 학교의 평판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갑자기 B라는 학교가 막 평판도 좋아지고 막 뜨고 뭔가 프로젝트도 많이 해요. 그럼 B로 우르르 몰리고, 그런 것들은 조금 아예 없진 않다고 봐요. 그리고 저희도 현지에 계속 있는 만큼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요즘 이 학교는 평판이 안 좋아서 이런 거 좀 등록하실 때 참고해 주세요 라고 말씀드리는데, 너무 유행만 쫓아가다 보면은 저는 1년에 한 번씩 학교를 계속 바꿔서 5번 바꾸는 분도 봤어요. 네, 그렇게까지 됩니다. 그래서 유행 너무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문가 조언. 믿을 만한 전문가 찾아서 전문가 조언 무시하지 말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인터넷에 보는 거는 한정적이에요. 그리고 인터넷에 올리는 건 부모님 개인 스토리나 그런 것들을 올리지 전문가적인 시점에서 전체적인 걸 올리지가 않아요. 물론 전문가를 구별하는 것도 더 중요하죠. 전문가가 아닌데 유학원을 하시는 분들 사실 많아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고 전체적인 모든 방면에서 다 지식을 갖고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전문가를 찾아서 꼭 조언을 받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자, 겁먹지 말자가 뭐냐면요, 학교 선택을 하나 한다고 해서 우리 아이 미래가 망친다, 그런 거 없어요. 학교 선택에 너무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 학교를 다녔는데 안 맞잖아요. 1, 2년 후에 학교 옮겨도 돼요. 너무 자주 옮기면 문제가 되겠지만 내가 한 선택에 의해서 우리 아이의 미래가 너무 망가진다,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말고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주거지역 1순위는 안 된다. 주거지역이라는 걸 1순위로 선택하는 순간 학교 선택이 너무 어려워진다고 말씀드렸죠. 자, 유학원을 실속 있게 이용하자. 그러니까 유학원들 보면은 저도 유학업을 운영하고 있고 컨설팅을 하고 있지만 무료 입학이라는 게 있어? 그거 가짜 아니야? 세상에 무료가 어디 있어? 하잖아요. 정말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실속 있게 이용하셔도 됩니다. 이게 여행이라고 한다면 내가 발품 팔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알아보고 계획도 짜보고 여행사 이용하지 않고 좀 고생하지만 그렇게 준비해보는 게 보람도 될 수도 있고 어쩌면 비용도 아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유학이라는 거는 자녀의 미래가 달렸고 장기적인 플랜이잖아요. 그런 거를 셀프로만 하시겠다가는 오히려 비용적인 손해가 더 크고 나에게 맞지 않는 학교를 보내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자, 장바구니에 담지 말자. 이 뜻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어떤 물건을 사고 싶을 때 장바구니에 막 담은 다음에 비교해 보시잖아요. 그쵸? 그리고 학교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학교는요, 제외하는 것이에요. 장바구니에 담는 것보다 장바구니에 빼는 것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요, 자, 이런 조건들 세웠죠.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세웠으면은 거기에 맞지 않는 학교들은 싹싹싹 과감히 제외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예산의 그 조건에 맞지 않는 학교들은
제외하다 보면은 나중에 조건에 맞는 학교들만 남아요. 그때 그 학교끼리 비교해보는 것이지, 이 학교 괜찮네, 담고, 이 학교 괜찮네, 담고 하다 보면은 내 조건에 하나도 맞지 않는 학교만 장바구니에 담기더라고요. 그렇죠? 물론 장바구니란 제가 단어를 쓴 게 물건 같아서 좀 그렇긴 하지만 제 예를 든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는 예산에 맞지 않는 학교는 천에 가다 보면은 예산에 맞는 학교, 그리고 나는 한인 학생이 정말 있는 학교 너무 보내기 싫어. 그럼 한인 학생이 많은 학교 계속 천에 가고, 그런 식으로 조건에 맞지 않는 학교를 계속 치다 보면은 맞는 학교만 모이게 되고, 그 학교끼리만 자세히 비교를 해보시면은 이제 알맞는 학교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